것만 해드리면 잠깐만요. 26-1번이랑 9-12-12-1 서울은 다 맞췄어? 그런 거 없어? 질문 없어? 너무 쉬워? 지난번 그거는 봤어? 넓은 영상 봤어? 맞네. 수고 아팠지. 저기 영상 못 봤어? 선생님 유튜브 구독은 돼 있어? 없었어? 없나? 업로드 했는데? 이거만 했는데요. 오늘 며칠이죠? 이거 12일 아닐까요? 13일. 볼게요. 엄청 어려운데. 정리해줘야겠네. 113-2번. fx가 3x 제곱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자, t 말고 x 들어있는 건 바깥으로 꺼내줄게요. 적분 변수가 아니니까 곱해져 있는 상수는 앞으로 이렇게 꺼냅시다. 네. 수고야 생각해봐. 얘는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어? 아니면 어떤 숫자로 나올 것 같아? 식으로 나올 것 같아? 선생님 노란색으로 밑줄 친구. 정답. 숫자로 나올 때는 이거를 K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게 숫자면 이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이렇게 잡아야지 하면 문제가 끝나요.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적분으로 표현된 상수야. 정적분으로 표현된 상수. 그래서 상수는 K로 잡아. FT가 3t 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k야. 뭐야 이게? 여기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 그리고 이게 k가 된다 해서 k를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상수 문제 소위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k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12 빼기 4, 8, 7, 7이 되겠네요. 틀린 사람 3-2번 한결에 이해도 돼? 소연아 이해도 됐니? 주요는 해수는 잠깐만. 자, 그 다음에 25번 유형. 다시 1번 먼저 할게요. 1번. 소연아 이게
지금 첫 번째 정적분으로 표현된 상수 문제였고 선생님 유형 3개를 할 테니까 3개를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끝나고도 또 더해줄게. 얘는 이게 두 번째야. 이건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상수일까요? 함수일까요? 이건 뭐 해야 될까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서윤이가 알려줄 거야. 서윤아 뭐 해야 된다? 일단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마3부터 3까지 적분하면 무조건 함수에 관계없이 0이 되니까 함수 값을 하나 찾아준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해 주는 거야. 미분해 주는 거야. 미분하면 fx가 3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로 바뀌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선생님이 gt라고 써볼게. 그럼 적분하면 gx 빼기 g 마3인 거 보여줘요? 인테그럴까지 하면? 그리고 나서 이걸 미분해봐. 미분하고 이건 숫자니까 미분하면 뭐 돼? 없어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은 g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문제는 미분을 할 건데 t 자리에다가 이 gt라는 함수 t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미분한 결과야? x만 집어넣으면 미분한 결과인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해. 숑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이게 두 번째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그래서 5에서 극소가 마이너스 32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f5는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f'x는 이거 프라임 x네요. 소리. f5는 마이너스 30이고 지금 이거 미분하면 왼쪽 미분하면 프라임, 오른쪽을 미분하면 t에다가 x만 넣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5에서 극소각 갖는다고 했으니까 f'가 0이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사람 지금까지 뭐? 수연아 이거 이해돼? x는 5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 f'는 0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0 된다 해서 식을 하나 찾아요. 5a 플러스 b 플러스 75가 0이다 해서 식 하나 찾아주시고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bx 더하기 c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다가 마3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마이너스 27 플러스 2분의 9a 플러스 마이너스 3b 플러스 c가 0이 된다. 하나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 된다. 문제 되게 별로네. 5를 집어넣으면 125 2분의 25a 5b 플러스 c 이게 마이너스 32 된다. 저는 이렇게 둘이 빼가지고 c를 없애고 그 다음에 ab 남으면 좀 위에랑 연립하고 그래서 그냥 계산 문제인데 구분하세요. 여기에 x가 들어가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서 마삼 하나 넣고 미분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미분한 결과는 t에다가 x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1로 이렇게 나오면 1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상수니까 k라고 치환해서 k에 관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k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부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버전 27-2번 먼저 똑같은 거는 지금 세 개가 똑같네 28번 먼저 할게요. 얘는 셋은 땡겨놓고 얘가 제일 얘가 계산이 제일 들어온 거니까 좀 땡겨놓고 28번을 먼저 할게요. 28번이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1차함수 fx가 1,3을 지난대요. 그럼 fx 일단 이렇게 쓸까요? 1,3 지난다만 해도 우리 식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야, 중학교 때까지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서 대입해서 식 두 개 찾아서 연립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점 주어지면 무조건 그 점에 관해서 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지난다 해서 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AX 플러스 B로 하지 마세요. 무조건 X, A, B를 지나간다고 하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뭐 하고 싶어? 첫 번째. 그렇지. F1은 1 넣고 1 넣으면 0이 된다. 네, 두 번째. 미분을 하면 좌변은 이거 문제에서 얘가 fx의 부정적분이에요 라고 문제에서 줄 때만 얘를 미분하면 그냥 fx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렇게 쓸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f'x라고 써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 좋네요. fx가 되는구나.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도함수가 fx래요. 도함수. 이게 도함수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있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데 뭘 할 수 있나요? 여기 2분의 3에서 뭐가 돼? 2분의 3에서 얼마 돼? 접선의 기울기 0되지. 2분의 3에서 뭐가 죠? 극소값 같지? 이해돼? 그래서 2분의 3, 0을 지나가는구나 해서 이걸 찾아주면 되겠죠. 2분의 3, 0을 지나가는구나. 2분의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석해줘도 되고 2분의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2분의 3에서 극소 갖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8-2번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예요. 어김없이 올해 수능에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는 나왔거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x-t, fgt는 그 내신 유형이고요. 수능에서 거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요거는 매해 나온다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요. 자, fx가 2차 함수래. 얘가 2차래. 그러면 일단 f가 0이라는 거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미분하시면 f'x가 fx다. 그럼 도함수 요 새끼는 1차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1차겠구나. 자, 그럼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fx는 2,3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fx는 a x-2 더하기 3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2고 3이라고 했으니 그 값을 어디서 갖는다? 2분의 5에서 그 값 갖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5 넣으면 0이다. f 프라임 2분의 5가 0이기 때문에 f 2분의 5가 0이 됩니다. 해서 a 값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나겠지요. 숙제 안 했어? 왜? 왜? 이 새끼가 또 뭐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25-1번, 그 다음에 27-2번.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인테그럴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는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지금 한 거 두 개. 첫 번째, fx가 gx 플러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dt 이렇게 나오는 유형과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일 번 유형은 어떻게 하는 거고 2번 유형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게라 1번 유형은 어떻게 하고 2번 유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번은 아, 1번 유형은 서연아 여기 x가 없잖아. 그러면 접근한 다음에 숫자 넣었다는 소리니까 이게 결국에 숫자라고 상수라고. 이해돼?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gx 플러스 k가 gt 플러스 k dt가 k가 됩니다 해가지고 k 찾으시면 끝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연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A 집어넣어서 FA가 0이라는 걸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이분하자고. F'X가 GX가 됨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근데 2번이 진짜 중요하다고. 1, 3번은 그냥 내신용인데 2번은 수능에도 매해 한 해도 빠짐없이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라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2번이 메인이라고 2번이 메인, 1, 3번은 이제 2번 하면서 변주를 좀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 fx는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x-t ft gt dt gx라고. gx는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x-t 하고 ft dt. 자, 이렇게. 그게 제일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일단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 GA가 0임을 찾는다. XA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 식은 미분하면 t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도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식은 식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t에 x를 넣는다고 미분하는 게 아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요 새끼 미분법과 요 새끼 미분법이 다르다고. 마치 x제곱 미분법이랑 fx, gx 미분법이 서로 다른 것처럼 함수마다 각각의 미분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는 미분법이 되게 쉬워요. t에 x만 넣으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생긴 함수는 미분법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미분하기 위해서 곱함수로 미분할 건데 두 번째 gx를 찢어줄 겁니다. x 곱하기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dt와 마이너스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둘로 찢어줄 거라고. x가 안에 들어있으면 t에 x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미분할 수가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x가 안에 들어있으면
t에다가 x를 집어넣는 형태로 미분할 수는 없다. 그게 미분법이 아니다. x가 없으면 그냥 t에 x만 넣으면 끝나는데 x가 있을 때는 반드시 x를 바깥쪽으로 꺼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소우야 이거 봐라. 자, 이거 1차 함수지? 이거 뒤에 있는 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지? 그럼 함수끼리 곱해놨네?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자, 미분 한번 해볼래요? 자, 이거 미분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냅둬주고. 두 번째.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되게? 위에랑 똑같아. 이거 미분하면 뭐 돼? 이번 봐봐, 이거. 미분하,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오케이, 정답. fx가 된다.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dt는 미분하면 fx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x 없으니까 미분하면 t에다가 x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 fx가 된다. 이게 한번 미분한 거다. 이게 한번 미분한 거. 그러면 예쁘게 뭐가 사라진다? x fx가 사라진다. 요렇게 사라진다. 한번 미분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G'A가 0이라는 거 찾아주시고 여기다 A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마지막 요 새끼를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기호가 이겁니다. 더블 프라임 이게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fx가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 그래서 3번은 미분을 몇 번 하는 문제? 미분을 2번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분하기 전에 함수값들 하나 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25-1, 2번이랑 27-2번 다 이거니까 연습해봅시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인테그럴 포함한 식은 이렇게 3개 있어요. 3개. 이거 3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3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인테그럴 25-1번 1부터 x까지 x 빼기 t ft dt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찢어서 2번 하면 문제 끝 대신 찢어서 2번 미분하면 문제 끝 대신 2번 미분할 때 분미분으로 미분해줘야 된다. x를 앞으로 꺼내서 분미분으로 미분해줘야 된다. 그거 하기 전에 x에 뭐 먼저 집어넣고 1을 먼저 집어넣어 주시면 2 빼기 a 플러스 1 이게 0이 되므로 a는 3이라는 걸 먼저 찾아낼 수가 있다. a는 3이라는 걸 먼저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전개해서 얘 전개하면 xft 마이너스 tft니까 전개를 한 다음에 x를 바깥으로 꺼내준다. x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 dt 빼기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tft dt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바꿔준 후에 미분을 할 거다. 미분. 틀린 사람 25-7번. 예진이가 이거 미분해봐 이제. 이거 미분. 어떻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식. 1 하고 뭐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d dt가 남고 뒤에 걸 미분하면 x f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것도 미분하면
t에다가 x를 넣어봐. 이게 6x 제곱 빼기 6x가 되더라.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횟수야 미분하면 어떻게 돼? F2 구하래요. 답은 18. 문제 끝. 풀 수 있겠어? 정리 진짜 돼? 그 다음에 25-2번은 서우가 미분해보자. 다시.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복잡하다. 여기가 이 문제가 제일 복잡해요. 이 유형이. 한 방에 안 끝나서. 자,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x-t f dt. 이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4 a값 먼저 구하자. 소리야. 어떻게 하면 a값 구할 수 있어? 이 넣으면 0은 8 플러스 4a 플러스 4라서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먼저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분하기 위해 뭐 하자. 일단 왼쪽을 전개하자. 전개해서 x는 바깥으로 꺼내주고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ftdt와 빼기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tftdt로 이렇게 나눠주자. 이게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4다. 왼쪽 미분하면 2부터 x까지 dt고, 그 다음에 더하기 xfx고, 그 다음에 빼기,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게 3x 제곱 빼기 6x가 된다.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f2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f2, fx를 찾아야겠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 fx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한다. fx는 6x 빼기 6이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 끝. 현사 이제 이거 좀 할 수 있겠니? 내가 좀 되니? 진짜 돼? 지우야, 이 문제 풀 수 있겠어? x-t f-dt? 이대로? 자, 그 다음에 27-2번도 똑같은데요. fx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fx를 찾아야겠죠? fx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fx를 찾아야 될 거야.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x-t ftdt가 4분의 1 x 4제곱 빼기 2x 제곱이다. 여기에 뭐 모르는 게 있었으면 이 0을 집어넣어서 구했을 텐데 어차피 0 집어넣어도 한 등씩 되니까. 그리고 이걸 많이 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실제로 이제 도2 애들 내신 볼 때는 이거 찢어서 나눠가지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 문제를 적어도 뭐 2, 30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이 나겠지. xfx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그리고는 한 번 더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빼기 4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내신 시험장 들어갈 때쯤에는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x-t f-dt 오케이 이거 미분 2번 하면 fx야 하고 그냥 끝내.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연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1번, 12-1번. 9-1번, 12-1번.
9-1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직선 mx에 의해서 2등분 된다. 짜라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몇 등분 된다? 2등분 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노란 넓이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노란 넓이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소연아 기억나요? 뭐분의? 6분의 절대값. 그 2분의 4의 몇 제곱? 이렇게 해서 이게 3분의 4가 된다.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3분의 4가 된다. 그러면 이제 소연아, 위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게 쉬울까?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게 쉬울까? 밑에가 더 쉬워? 위에가 더 쉬워? 뭐가 더 쉬울까? 위에는 여기는 속개법을 쓸 수가 있어요. 직선과 1차함수랑 2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 mx랑 만난다고 해서 찾아보면 0에서 만나죠. 그래서 0 지우고 mx 따라서 x는 어디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끝났어요. 0에서 요 새끼 뺀 거 6분의 0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뺀 거 세제곱한 게 바로 요 새끼의 절반이 됩니다 해가지고 문제를 끝내주시면 돼요. 요 새끼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2 세제곱이 4라서 n 플러스 2는 세제곱근 4고 m은 마이너스 2 더하기 세제곱근 4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넓이 숙계법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크게 아까 인테그럴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 형태 K로 치환하는 거, 한 번 미분하는 거, 두 번 미분하는 거. 그 세 가지 형태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리미트 인테그럴 같이 나오는 거. 인테그럴을 fb-fa라고만 쓰면 그냥 극한 미분계수의 정의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넓이는 정적분으로 구하는데 속해법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속해법 2, 3차 함수에서 넓이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 넓이 속해법. 소야 요거 좀 외워주세요. 소야 요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적분하면 되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이 식은 어떻게 되게요? 요식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인 거고요. 그래서 요 새끼는 적분한 결과가 뭔지 좀 외울 거야. 적분 결과가 쉽거든. 요 새끼 적분한 결과가 6분의 최고창의 개수. 근데 넓이니까 절대값 붙일 거야. 2분의 차의 세제곱.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거 좀 외울 거야. 넓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였어. 이 넓이 구하래. 6분의 2의 세제곱. 최고창의 개수는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3분의 4라는 걸 그냥 바로 적분 계산 안 하고 구하는 걸 넓이의 속해법이라고 불러.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꼭 안 생겨도 돼. 이차 함수랑 x축 말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 이것도 6분의 2분의 4의 세제곱. 이렇게 끝나. 넓이를 구하면
그 다음에 2차랑 2차가 만나면 얘도 비슷하긴 한데 뭐가 달라지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도 AX제곱이고 얘도 뭐 BX제곱이고 이렇게 나올 거라서 둘이 같다라고 놓았을 때의 최고창의 개수는 B 빼기 A가 될 거야.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만 바꿔주면 돼. 6분의 차의 세제곱하면 되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절대가 누가 큰지 모르겠으니까 둘이 뺀 거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전부 다 정적분하면 오래 걸리니까 속해법을 외워놓고 이런 넓이들은 전부 다 속해법을 외워가지고 넓이를 쉽게 구하자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3차 함수는 자, 3차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여기 넓이를 구하래. 그럼 여기 넓이 구하려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걸 적분하면 될 거야. 이 함수 이름이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인 거 보이나?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하여튼 결과값을 외워놓을 건데 얘를 계산하면 12분의 차의 4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차의 4제곱 대신 최고창의 개수가 있어야 되니까 넓이려면 절대값을 붙여주고. 그러면 당연히 외울 때 2차 속계법은 당연히 2차를 접근한 거니까 차의 세제곱이고 3차 속계법은 3차를 접근한 거니까 차의 4제곱이야. 그럼 너네가 외워야 될 건 뭐밖에 없어? 2차는 6이고 3차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다. 분모가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접선이 그어진다고 해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면 차함수가 어떻게 생길 거야? 차함수는 교점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A x-알파의 제곱 x-베타로 이렇게 식이 세워질 거야. fx 빼기 gx가 a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거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면 이거랑 결과가 똑같아. 그래서 얘도 이렇게 계산할 거야.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만. 기타 속계법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내신할 때 지금 뭐 외워봐야 어차피 거의 다 까먹을 거니까. 2차 속계법이랑 3차 속계법 언제 쓰는지 2차 속계법이랑 3차 속계법 언제 쓰고 그 다음에 걔네들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됐는지 정도 요 정도는 기억 좀 해주고.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이 2 곱하기 3이라고 외우고 2차니까 2 곱하기 3분의고 3차니까 3 곱하기 4분의고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분모 외울 때 2차는 2 곱하기 3분의고 3차는 3 곱하기 4분의야. 3부터 시작해서 연속하는 두수. 그 다음에 11-아까 뭐에다 대했지? 12-1번? 12-1번 자, 갈게요. 자, 역함수랑 원함수래 1부터 4까지 무슨 뜻인지 볼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1이고요. 4,4래. 자, 원함수랑 역함수는 소연아 y는 x 대칭인 거 알아? 그리고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1부터 4까지 fx를 정적분한 게 2분의 13이라고 알려줬지. 자, 1부터 밑에 있는 그래프가 fx 맞아요? 자, 요거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2분의 13이라고 알려준 거야. 이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돼요?
그러면 이제 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할 거잖아? 그럼 영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사다리꼴에서 2분의 13을 제외하면 저 통글뱅이 부분이 나오고 곱하기 2 해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구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어? 자 마지막 유형 4개. 이거 저기 여기서 속도 여기서 저거 나온다고? 13, 14, 15, 16에서 수능 4점짜리가 나와요. 이거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정적분에서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2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도 주어지고 위치랑 움직임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저거 아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값 하나 집어넣고 미분 때리면 바로 fx 되는 그 새끼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수능에 나온다는 건 내신에도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고 제일 중요한데 자 갈게요. 우리 복습합시다. 미분에서 뭘 배웠냐면 위치를 시간으로 무엇하면 속도가 된다 했지? 위치를 시간으로 무엇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어? 미분하면 속도 된다고 했지? 시간으로 나누는 거라고.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니까 아주 작은 시간으로 나누면 순간 속도가 뭔지 나온다고. 1초일 때 속도, 2초일 때 속도 이런 게 나온다고. 위치만 알면.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라서 얘를 또 t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올 거야. 우리가 이제 미분의 역연산을 배웠으니까. 그랬을 때 수능에서는 무조건 속도 주어지고 위치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4점짜리로. 속도를 줬을 때 위치. 그러면 요거 3개. 우리가 요거 3개만 좀 외워줘. 이거는 11번으로 나왔는데 요거 좀 이따가 풀게 해줄게요. 수능 문제. 아마 너네 풀 수 지금 이것만 알면 풀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원래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당연히 위치가 되는데 뭐가 붙어? 부정적분에는 뭐가 붙어? 적분상수가 붙지. 그래서 그게 좀 싫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정적분으로 구해볼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봐. 별로 어렵지 않을걸?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dt를 해. 그러면 얘를 적분 친 다음에 t 넣고 0 넣어서 뺄 거지. 적분을 치면 속도가 뭘로 바뀌지? 위치 되지. 그럼 t초에서의 위치에서 0초에서의 위치를 빼는 거지. 그럼 t초 동안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올 거야. 변위. 물리에서 배우는 변위 개념이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식이야. 위치의 변화량. t초 동안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dt 해주시면 된다. 그럼 두 번째, 야 t초 후에 얘가 어디 있는지가 궁금해. 나 t초 후에 얘가 어디 있는지가 궁금해. t초 후의 위치. t초 후에 얘가 어디 있지? 이게 궁금해. 그러면 방금 전에 1번식으로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찾을 수 있지. 위치가 앞으로 10칸 갔대. 그럼 t초 후의 위치는 10인가?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시작점이 필요해요. 여기에 처음 위치가 필요합니다.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dt. 이게 t초 후의 위치야. t초 후의 위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가 궁금해. 움직인 거리에서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전부 다 움직인 거리 맞지? 자, 이렇게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더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해주면 좋을까? 절대값 vt dt. 이게 바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식이에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 수능 문제 하나 뽑아줄게요. 풀어봐요. 문제 안 그래도 애들 손 봐가지고. 해줄 테니까 뽑아보세요. 풀어보세요. 요 지금 요 문제들 풀고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수능 4점짜리 중에 제일 쉬운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수능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속도 주어주고 위치 물어보는 게 제일 쉬운 문제라서 일단 풀어볼까?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알고지연 요것만 알면 돼요. 거기에 앞에서 우리 그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뭐 이런 거 기억나? 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하면 뭘 보면 알 수 있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무엇이 알려줘? 속도의 부호. 기억나? 그런 개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개념 플러스 요 세 개씩만 외워주면 수능에서 4점짜리를 맞출 수가 있어. 보자, 또. 해볼게. 속도가 거리 198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했대. 처음 위치가 원점이니까 신경 쓸 거 없겠네.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 곧 위치가 되겠다. 자, 속도가 1-4t래. 야, 이럴 때는 뭐 하는 게 쌤이 좋다고 얘기했냐면, 직선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주어서 넓이로 푸는 게 좀 더 좋다고 했어. 접근하는 거보다. 그래서 첫 번째 2초일 때 위치를 구하래. 2초일 때 위치를 구하래. 그럼 앞으로 8분의 1만큼 가네요. 그 다음에 뒤로 여기가 2,-7이니까 4분의 7 곱하기 7 4분의 49 8분의 49만큼 뒤로 가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위치는 앞으로 8분의 1만큼 가고 뒤로 8분의 49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48이겠다. 마이너스 6에 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 1초일 때의 위치. 근데 이게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셔도 됩니다. 인테그럴 1부터 0부터 2까지 1-4t 하시면 처음 위치가 0이기 때문에 t초의 위치를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접근하면 t 빼기 2t제곱 2, 0 해서 2 넣으면 2 넣으면 8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위치를 찾아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3초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그럼 이것만 3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얘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가가지고 위치가 오히려 그래프 그리면 더 헷갈리네요. 그래프 그려서 풀어도 좋은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바로 집어넣어도 되겠다. 3 집어넣으면 3에서 18 뺀 거야. 마이너스 15가 있겠네. 3초에서의 위치. 5초일 때 위치 구하래. 5에서 50 뺀 거야. 마이너스 45에 가 있겠네. 그래서 정적분을 하면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dt를 하면 10초 동안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처음 위치만 더해주시면 t초의 위치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있다. 이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속도가 이거일 때 1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변이 먼저 구하래. 자, 변이는 1부터 3까지 VT/dt 하면 접근했을 때 위치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초에서의 위치, 1을 집어넣으면 1초에서의 위치가 나오니까 둘이 빼면 2초 동안 어떻게 위치가 변했는지가 나온다. 그래서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t제곱 플러스 6t 접근하면 이렇게 되고 3일. 이거 적분 계산할 때 3 먼저 집어넣고서 다 계산하고 1 먼저 집어넣은 거 다 계산한 다음에 빼지 마시고 그럼 실수 많이 하거든? 그냥 하나하나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27 빼기 1, 26. 그 다음에 2분의 9 곱하기 9 곱하기 9 빼기 1, 8, 3 빼기 1, 2.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실수를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세 개 다 계산하고 빼기 또 뒤에 다 계산하면 뒤에 거 그것 때문에 많이 말리거든요. 그래서 정적분 할 때는 그냥 여기서 이거 세제곱에서 세제곱 바로 빼주면 26, 제곱에서 제곱 빼주면 8, 3에서 1 빼주면 2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래요.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각.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이 속도 그래프 그려보시면 3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서 1초일 때랑 2초일 때랑 이렇게 생겼네요. 절편이. 그럼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는 시간은 1초일 때고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간은 2초일 때가 되겠다. 속도 그래프의 부호만 가지고 방향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자 10-2t 요렇게 해서 이거 5네요. 그 다음에 다시 절대값 씌울 겁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vtdt니까 3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 1차 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올린 다음에 여기 3에서의 함수값이 4고 2 곱하기 4죠? 여기 4고 여기도 4다. 그래서 8이다. 이게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무조건 다 구할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셔서 정적분 하시면 되는데 직선의 정적분은 삼사각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던진 후 5초까지 물체의 움직인 경과거리는 움직인 거리 구하라는 거예요. 자, 속도가 30 마이너스 10t래. 자, 최고 높이에 언제 도달할까? 속도만 가지고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향이 언제 바뀌지? 자, 수직운동하면 던져 내려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운동 방향이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지.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언제야? 속도가 얼마 될 때? 0 될 때. 그래서 몇 초일 때 최고 높이야? 3초일 때 최고 높이니까 처음 위치가 20이라고 했어. 그럼 3초일 때 위치는 0부터 3까지 30-10t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 이게 바로 3초일 때의 위치,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위치식이 되겠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생겼죠? 45네요. 그래서 65가 되고 5초까지 경과거리, 움직이는 거리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야 3초 동안 45 움직이는 거 우리 지금 찾아놨으니까 5초까지만 찾으면 되겠네요. 5일 때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따라서 밑변이 높이 20, 여기 20 되겠네요. 움직인 거리는 둘 다 더해주는 거라고요. 65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넓이를 찾아주셔도 괜찮고요. 넓이를 찾아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의 위치와 실제로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속도 주어졌을 때. 그냥 이거 그래프 있으니까 바로 풀자. 자, 3초 동안 전피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무슨 말이야?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찾으래요. 그러면 1초 동안은 2분의 1만큼 앞으로 갔고 그 다음 1초 동안도 2분의 1만큼 앞으로 갔고 그 다음 1초 동안은 2분의 1만큼 뒤로 갔죠.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얼마? 2분의 3이 되는 거고 위치는 어떻게 변했을까? 3초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어? 2분의 1만큼 변한 거 보여요? 앞으로 한 칸, 뒤로 2분의 1칸 갔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2분의 3, 위치는 2분의 1. 이렇게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그래프 주면 엄청 착하죠. 그냥 넓이로 바로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랑 출발 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원점에서 둘 다 출발을 했대. 그럼 t초 후의 위치는 원점 플러스 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3t제곱 빼기 2t 플러스 2일 거고요. 이 새끼의 위치는 0부터 t까지 2t 플러스 1이겠죠? 자, p의 위치식이 이거고 q의 위치식이 이건 거 이해됩니까?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dt. 그러면 만난다는 건 무엇이 같다라는 소리 둘에 뭐가 같다는 소리 지호야? 만난다는 건 둘에 뭐가 똑같아? 운동하는 물체가 둘이 만나려면 t초 후에 무엇이 똑같아야 돼? 속도가 똑같으면 맞나? 가속도가 똑같으면 맞나? 위치가 똑같으면 맞나? 왜? 어려워? 지호야 어려워? t초 후에 무엇이 똑같아야 둘이 만나는 거야?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무엇이 똑같아야 만나는 거예요, 둘이? 만난다. 위치가 같다. 끝. 이렇게 둘이 같다. 끝. 만난다. 위치가 같다. 만난다. 위치가 같다. 그럼 뭐만 찾을 줄 알면 된다? 위치만 찾을 줄 알면 된다.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을 더했고요. 아까는 20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20을 더했습니다. 처음 위치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하면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와 t제곱 플러스 t가 뭐한다? 만난다. 그래서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t 0초일 때 만나고, 당연히 0초일 때 만나겠죠. 같은 데서 출발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출발 후, 출발하고 나서 언제 만나는지 물어봤으니까 1초에서 만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 개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요거 세 개. 그럼 끝나요. 그 다음에 지금 수능 문제 하나 적을 테니까 잠깐 풀도 쉬었다가 여기 그거 봅시다. 미적분